일단 우리 소화계통 구조를 보면요. 입에서 시작이 돼서 네.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진 하나의 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쭉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네. 물론 각각의 장기에는 관략근이 존재하고 역할이 네. 각각이 다르지만 만일 여기서 소화가 안 돼서 담이 생기게 되면 우리 식도에서부터 대장 여러 부위에 질병이 발생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위에서부터 식도까지 그다음에 위하고 십이지장까지 어떤 질환이 발생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뭐냐면 위의 내용물이 역류해서 나타나는 증상과 합병증을 통칭한 겁니다. 이 신물이 느껴지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포함되는 네.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도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식도 증후군, 네. 그다음에 식도와 관련 없는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식도 외 증후군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도 증후군은요, 식도의 점막 상태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요. 점막에 큰 이상이 없는데 문제가 보이는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 있고요. 또 발해식도라는 게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슴 쓰림과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슴 쓰림과 통증은 그냥 통증에서 한 건데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슴이 타들어간다, 치약을 뿌려놓은 것 같다든지 또 환자들 중에서는 숨이 찬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가슴이 찬다, 숨이 막힌 것 같다,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심지어 자다가 깨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숨이 차는 것도 식도 역류 질환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네, 되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물론 심장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가장 많고요. 네. 그 외에도 음식이 역류한다든지 식물이 역류한다든지 구역, 구토, 그다음에 잦은 트림,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기침. 이 기침은 특히 야간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목이물감이나 연하 곤란감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건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요. 식도 외 증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도 외 증후이 뭐냐면 식도 이외 부위에서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환자분들 중에는 6개월, 7개월 돼도 기침이 있는데 낫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식도 외 증후일 확률이 높고요. 또 만성 인후염, 반복되는 만성적인 인후염이라든지 악화와 회복을 반복되는 천식, 이가 잘 썩는다든지. 네, 치아 부식이 여기 이 식도 역류 질환에 해당된다는 점은 좀 신기한데요. 몬트리올 분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비동염이 또 연관성이 있고요. 또 네. 중이염이라든지 이명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 기침 증상이 같이 좋아지거나 중이염이나 이명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만성 인후염이나 중이염, 이명만 딱 들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잘 보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치료하면서 같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치료하는 과정에서 네. 위식도에 담이 치료되는 것과 동시에 식도 이외의 부위에서도 담이 치료되기 때문에 같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 십이지장 질환인데요. 위 십이지장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점막이 궤양되어 있느냐에 봐서 궤양성 소화불량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점막에 궤양이 없는 비궤양성 소화불량이 있는데 점막의 궤양은 위의 점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와 십이지장 쪽이에요. 네. 그래서 궤양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위염, 십이지장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궤양성 소화불량에는 기능성 소화불량, 그다음에 위하수, 위무력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증상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소화불량, 그다음에 상복부 팽만감, 네. 트림, 입냄새가 난다든지요. 네. 속쓰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상복부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뻐근하다, 쥐어짠다, 콕콕 쑤신다, 네. 또는 긁는 것 같다, 불이 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메스꺼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궤양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흑색변이라 그래서 위장관 출혈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 대장 질환은 어떻게 발생하고 주요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증상으로는 복통이 있고요. 설사와 변비가 나타날 수 있거나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날 수 있고요. 가스 배출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설사와 변비가 가스가 배출됨에 따라서 복통 정도도 왔다 갔다 하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나타날 수 있고요.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고 대변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혈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혈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궤양성 대장염이나 치질했을 때 나타난 소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만성적인 대장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담 치료와 연관성이 있다고 많이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면 담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담이 생기게 되면 우리 대장의 환경이 불결해진다고 봅니다. 대장의 환경이 불결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담이라는 독소 때문에 불결해진다고 네. 보고요. 불결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균보다는 나쁜 유해균이 많아지는 걸 보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걸로 보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담 치료를 통해서 대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위와 장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한방에서는 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떤가요? 일단 환자분의 식습관이 어떤지,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 담의 증상, 전신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빈도와 경중에 따라서 기록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EAV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EAV는 경락 공능 진단기라고 해서 네. 보통 CT는 방사선으로 하는 건 아시죠? 그다음 MRI는 자기장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EAV는 전류 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류 신호를 예, 측정해서. 우리 손과 발에 있는 경혈자리에 전류 신호를 측정을 해서 우리 신체 장기의 활성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파악을 하고 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이 담이 우리 장기에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의사가 직접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 네. 맥을 통해서 담의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네. 소화력이라든지 치색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혈을 통해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진액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혈이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이 약한지 강한지, 또 그 외에도 소화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복진을 하게 되는데요. 복진은 환자분의 복부를 직접 진단하는 방법인데 일단 명치를 눌러서 체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위장관 전체를 눌러서 담에 의해서 굳어짐 정도가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염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타지를 통해서 가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방광과 자궁 이런 곳에 독소는 또 없는지 또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을 만져서 대변 상태는 어떤지를 또 파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환자분들도 댁에서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배를 눌러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치를 눌러서 네. 아픈지 여부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배 이곳저곳을 눌러서 혹시 굳어진 데는 없는지, 심하게 아픈 곳이 있는 건 없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 만일 환자분이 만져서 명치가 많이 아프다든지 네. 어디 복부 어디 부위가 뭐 굳어져 있다든지 심하게 네. 아픈 경우는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